세잖아요. 셉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예. 갚아주겠다는 말이 그게 세. 나한테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던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단 말이야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저희는 안 합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또 갑자기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안 합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은 언제까지 검찰을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의 민낯이고 네, 21대 총선이 끝나고 화제의 당선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처음 민주당의 고민정 당선인 그리고 통합당의 장제원 당선인을 만나봤었고요. 오늘은 정말 화제의 당선인입니다. 최강욱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아주 관심이 뜨겁습니다. 4년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왠지 책 한 권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초안을 미리 잡아봤습니다. 네. 최강욱의 회고록, 후회 없는 한 판이었다. 우리 당선인이 SNS에 쓴 글을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장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진영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을 우리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그만하실 줄 알았더니 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거 전에는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 더불어 시민당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이제 선거 마케팅을 하시면서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우리하고 합치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저쪽은 독자적으로 가려고 자꾸 하니까 저쪽을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셨거든요.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는 안 합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또 갑자기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안 합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뒤에 하신 말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하여튼 진위가 뭔지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서운하시군요. 아직 안gem이 뭐 좀 즐겁진 않죠. 즐겁진 않다. 그리고 서운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그 공포 마케팅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허위 사실도 얘기해서 우리 유권자들을 압박하신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도 해명을 안 하세요. 자, 근데 뭐 이제 결과가 열린민주당의 의석수가 이제 3석이 됐습니다. 네,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기대만큼 기대치보다는 좀 못한 의석. 기대보다는 당연히 훨씬 못하고요. 예상치보다도 너무 적었죠. 근데 이제 3석인데 사실 의회에서 3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의석이 작으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의회가 국회가 하는 일은 국민들을 대변하고 하는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차원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선거라는 공간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약속한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앞장서서 좀 실천해 나가면 그것이 다른 정당들에게도 좀 좋은 영향을 미쳐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좀 페이지 넘겨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이거 뭐지? 세잖아요. 셉니다. 발언이. 무서워 죽겠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뭐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다는 말씀이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개혁을 하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말이고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느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의 성과물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갚아주겠다는 말이 나한테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던데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단 말이야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잘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떨고 있다. 그러니까 제 의도와 달리 훨씬 더 이걸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격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그럼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그냥 짧게 뭐 어떤 핵심. 검찰이 본래 헌법과 법률이 명한 법률 전문 공소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 언론은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거짓 보도를 하지 말고 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작된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전하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거기에다가 언론사의 본연의 입장을 조금
알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지나쳤고 누리는 권한에 비해서 책임 추궁은 너무 부족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국회에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면 법사위. 그렇죠. 그리고 언론 개혁을 하려면은 이제 과방위. 예, 네. 거기 들어가야 네.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그러게 저희는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사실은 국회의장께서 이제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이. 그래서 어찌 보면 선처를 기대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국민들의 기대가 있고 저희들이 각자 열린민주당 당선자 3명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전문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뭐 엉뚱한 결정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20년 4월 29일 더 오늘입니다. 라이브에서 비어 있습니다. 네, 21대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떤 일을 하실지 국민과의 약속을 하는 네. 이 안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네,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선거 이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신하지 않는 열린 정치, 그거를 모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뜻을 배신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그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당원과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받아서 충실하게 전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제 능력이 붙일지는 몰라도 열정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겠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 굉장히 재미있는 분인데 오늘 매우 진지해가지고 저도 아주 긴장돼서 혼났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국민과의 다짐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